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7일 오전 뉴스반장 채널에서 방송된 정의연 신속수사 지시 윤미향 국회의원 저지하라의 방송에서 2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참조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 가운데 7석을 미래통합당에게 양보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일 오전 방송이 완료된 직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서 상임위원장 18석 가운데 7석 합의라는 26일 보도는 통합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신중치 못한 방송으로 혼란과 불편을 드려 이에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뉴스반장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고 살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영 대표님께서 가장 제가 오늘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 의무다, 임무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하니까 역지사지해서 서로 입장을 잘 챙기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특별히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 입장을 조금만 좀 고려하시면 저희들 입장을 잘 아시지 않을까. 지금 사회 전 분야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요. 우리 국회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 전술로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일하는 국회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국회를 없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임위원장이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마음대로 100%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 분립 아니겠나.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지 여당이라고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오케이 통과 이래가지고 헌법체제, 삼권 분립 질서 체계가 깨진다고 반발했는데요. 앞서 김성애 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첫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아직도 과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개가 자신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건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 안정적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력, 그러라고 180석을 밀어준 건데요. 오전에 통합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민주당을 오해한 제가 몹시 미안해집니다. 우리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죠. 힘있는 여당,
국민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국민만. 29일 개원하는 국회에 원구성이 늦어질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참에 18석 전체를 다 갖고 와서 확실한 절대 과반 정당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런 마인드라면 21대 국회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 요양병원이 지난 2015년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의 병원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던 반면 유독 최 씨만은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이사장이기는 했지만 최 씨가 2억 원만 투자를 했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 씨가 이보다 10배 많은 20억 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병원에 지원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 추가 사기 사건에 봐주기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집안은 진짜 가족 사기단이라고 불러도 그 모자람이 없을 듯합니다. 팔 때마다 새로운 범죄 정황들만 쏟아져 나오니 숨겨진 범죄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사기 사건은 드러난 것만 해도 벌써 4건이나 되는데요. 대체 일반인이었다면 감옥을 몇 번이나 갔을 것이며 전과가 몇 범이나 될까 궁금해집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2015년 여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그 결과 23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 운영자 주씨 부부와 공동이사장 구모씨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요양급여비가 모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비용으로 사기 부정수급의 범죄 사안이 무거웠던 겁니다. 하지만 공동이사장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윤석열 청장의 장모 최모 씨는 예외였는데요. 공동이사장 2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의료재단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최 씨 역시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도 관련자 3명이 모두 처벌되는 와중에 혼자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한 겁니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소액 투자자 중 1명일 뿐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최 씨의 강동구 소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문제의 의료재단이 17억에서 많게는 20억을 대출받은 겁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상 투자 성격에 가까운 어떤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겁니다. 최 씨의 투자금 규모가 당초 본인이 주장했던 2억 원의 10배 가까운 2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의심되는 정황인 거죠. 10억 원을 의료재단에 투자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공동이사장 구 씨보다 더 많은 돈을 댄 셈인데요. 최 씨는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더 재밌는 부분인데요. 최 씨는 수사 당시 경찰에 책임 면제 각서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병원 운영자 주 씨와 또 다른 공동이사장 구 씨에게 받아낸 서류인데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최 씨는 이 서류를 내밀며 결백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가 책임 면제 각서를 만든 건 공교롭게도 수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인데요. 누군가의 법률 조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각서의 법적 효력 자체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므로 외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형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각서인 셈인 거죠.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병원 측과 금전대여 관계가 있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책임 면제 각서의 작성 시기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어서 수사 대비를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캘수록 드러나는 놀라운 가족 사기단. 이제는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이러고도 수사를 안 한다면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인 건가요? 윤석열이 옷 벗기 전에 모두 해외로 도피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출국 금지부터 해놔야 할 텐데요. 검찰청장 옷을 벗는 날이 이 가족에게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봐야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